1950년대 경북의 작은 탄광마을. 김정숙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석탄 가루가 늘 공기를 메우던 곳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광부였습니다. 하루 종일 땅 밑에서 일했습니다. 밤이면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기둥이고 딸은 짐이다. 동네 어른들이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어릴 적부터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오빠 김태수가 있었습니다. 3살 위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평범한 남매였습니다. 집은 좁았습니다. 방 하나에 식구 5이 살았습니다. 벽은 얇았습니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매일 밤 집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조용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정숙은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12살 무렵부터였습니다. 오빠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운이었습니다. 장난처럼 시작된 스킨십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손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정숙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숙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이상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괜한 소리 하지 마라. 집안 망신이다. 그날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진실보다 중요한 것은 체면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약자는 늘 지는 구조였습니다. 집은 보호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을 강요받는 장소였습니다. 밤이 두려워졌습니다. 방문을 잠글 수 없었습니다. 문고리가 없었습니다. 정숙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탄광마을의 저녁은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공포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린 정숙은 혼자였습니다. 도와달라고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참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이유 없는 두려움은 점점 명확한 공포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렀습니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오빠의 행동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장난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밤은 정숙에게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칠판의 글씨가 흐릿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1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정숙은 임신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둘만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 정숙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빠가. 닥쳐.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처음 듣는 큰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집은 폭발했습니다.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렸습니다. 누구 자식이냐? 말해.
오빠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동네 박신의 아들이에요. 걔가 글쎄 정수기를. 아버지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엉뚱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무고한 소년의 집에 사람들이 몰려갔습니다. 마을은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박신의 가족은 견디지 못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무 죄 없는 소년이 희생되었습니다. 정숙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외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믿어줄까요? 어머니도 외면했습니다. 아버지는 듣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빠는 집에서 여전히 효자였습니다. 동네에서는 바른 청년으로 불렸습니다. 정숙만 달라졌습니다. 마을의 문제아가 되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시선이 따라다녔습니다. 정숙은 확실히 배웠습니다. 말하면 더 큰 벌이 돌아온다는 것을, 약자의 진실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혼자라는 것을. 뱃속의 아기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지키겠다고. 16살에 아들 민수를 낳았습니다. 산통은 길었습니다. 비명을 참아야 했습니다. 산파 할머니가 이불을 입에 물렸습니다. 소리내지 마라. 동네 망신이다.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진통 내내 곁에 있었지만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기쁨은 없었습니다. 사랑보다 먼저 온 것은 공포였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책임이 짓눌렀습니다. 이 아이까지 이 집에 묶어둘 수는 없다. 정숙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갈 것인가? 돈도 없었습니다. 갈 곳도 없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집을 나설 용기도 없었습니다. 오빠는 아기를 보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나 닮았지? 소유욕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아기를 꼭 안았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새로운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아니라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여러 번 도망을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16살 미혼모가 갈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최수진이라는 이름의 서울 사람이었습니다. 친척집 방문차 마을에 왔다고 했습니다. 수진 언니는 정숙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와. 여기서 끝내자.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의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수진 언니는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동대문 근처라고 했습니다. 일자리 구해줄게. 하숙집도 알아봐 줄게. 동네 이선자 아주머니도 조용히 도왔습니다. 아기 옷 몇 벌을 챙겨주었습니다. 작은 봉투도 건넸습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마라. 살아야 한다. 아주머니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돌아오지 마라.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라는 것을. 새벽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를 업었습니다.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서울행 버스를 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서울 동대문 근처였습니다. 낡은 하숙집이었습니다.
수진 언니가 말한 곳이었습니다. 오말순 여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 들어오렴.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캐지 않았습니다.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돼. 그것만 지켜. 그날 밤 정숙은 처음으로 문을 잠갔습니다. 작은 문고리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는 안도감은 컸습니다. 침범당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민수를 재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자리는 공장이었습니다.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거칠어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평온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공포가 없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민수는 하숙집에서 자랐습니다. 오말순 여사가 낮에 봐주었습니다. 돈을 더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다 함께 키우는 거야. 이웃집 박경수 노인도 민수를 예뻐했습니다. 70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전직 교사였습니다. 민수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숫자도 가르쳤습니다. 공부해야 해. 세상은 아는 만큼 넓어진다. 박 노인의 말이었습니다. 민수는 집중했습니다. 배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정숙은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피는 운명이 아니다. 민수는 폭력을 보지 않고 자랐습니다. 고함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따뜻한 말을 들으며 컸습니다. 정숙은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끝낼 수 있다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 노인이 정숙을 불렀습니다. 정숙 씨, 민수는 똑똑해요. 공부시켜야 해요. 돈이 없는데요. 내가 도와줄게요. 학교는 보내야 합니다. 박 노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성적이 좋았습니다.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정숙은 공장에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간 작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말순 여사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정숙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강하다는 말을 들은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짐이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이를 지키는 엄마였습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폭력의 고리를 끄는 첫 세대였습니다. 그날 밤 잠든 민수를 보며 정숙은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절대 같은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답게 살 것이라고. 민수는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공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박경수 노인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공학과였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합격 통지서를 보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보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제가 잘 살게요. 민수의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수는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결혼했습니다. 정숙은 예식장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한 아들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며느리 은지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을 어머니처럼 대했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현재를 존중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습니다. 먼저 손녀가 왔습니다. 이어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정숙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70대였습니다. 아이들을 안을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절대 몰라야 한다고. 폭력이 무엇인지, 공포가 무엇인지,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라야 한다고. 가끔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를 숨긴 선택이 옳았는지,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곧 확신했습니다. 아이들이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정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래. 너희가 있어서. 진심이었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달랐습니다. 미래는 밝았습니다. 정숙은 70대가 되어서야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냈습니다. 상담센터에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고리를 끊으셨어요. 상담사의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폭력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아들은 다르게 자랐습니다. 손주들은 더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왜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요. 가족이 항상 안전하지는 않다는 것. 하지만 떠날 용기는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 폭력은 멈추지 않으면 반복된다는 것. 누군가가 끊어야 한다면 그 첫사람이 되어도 괜찮다는 것.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들이 뛰어왔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습니다. 민수와 은지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정숙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밤은 무섭지 않았습니다. 문을 잠글 수 있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폭력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정숙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자도 아니었습니다. 폭력의 대를 끄는 첫 세대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